2025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을 가리켜서 내란 종결자,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빛의 혁명, 빛, 광선, 빛의 혁명을 하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왜 좌파는 이재명을 밀을까? 이재명은 그런 좌파의 품에 왜 뛰어들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서 석방되자 좌파들이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새가 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온갖 공갈을 다치고 있습니다. 아주 뒤끝이 구말립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 통과했죠. 그리고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각하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은 그냥 쿨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한동훈 씨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냥 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지금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하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구속을 중단하고 석방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검찰을 총공격합니다. 정말 뒤끝이 구말리. 네, 뒤끝이 구말립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이 좌익 세력들한테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세력의 대표가 비상행동입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네. 이 조직이 3월 10일 경복궁 부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호가 나왔는가 하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네. 그 다음에 석방이 웬 말이냐, 윤석열 구속하라,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원 사퇴하라 등등인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빛의 혁명. 이게 뭔가요?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박노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분인데 저희 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명이 박기평, 1957년 전남 한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설린상고를 야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죠. 고졸의 학력 가지고. 당시 이제 386 세대가 저와 똑같은 81학번들인데 그 친구들이 83년도에 선거를 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총학생회를 부활시켜갖고 84년도에 많은 시위를 하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학교에서 재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노동운동적에 자꾸 들어갔습니다. 이때 박기평 씨가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이게 충격을 줬죠. 사실은 그는 그 1년 전인 시와 경제라고 하는 문단지에다가 83년입니다.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해서 등단했고 그 이듬해에 84년에 노동의 새벽을 출간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그때 학생운동들이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학생운동권들이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노동권하고 손을 잡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노동자가 썼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게 거진 한 100만 부가 팔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썼던 이 박기평 씨가 박해박는 노동자를 해방하자라고 해서 박노해라는 필명을 썼죠. 지금도 이제 박기평은 몰라도 박노해는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얼굴 책에다도 사진을 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군지 몰라서 얼굴 없는 시인이다, 대학생이다, 잡아라 해갖고 잡지를 못합니다. 그가 체포되는 데는 거의 7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자, 그가 잡히기 전에 85년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죠. 심상정, 지난번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이들과 같이 서울노동운동연합, 약칭 선오련을 만듭니다. 이때
이 박기평 씨가 여기서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죠. 김문수 장관은요, 대한민국 노동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박기평 씨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이, 총학생회장이 아닐 거다. 백태웅인데 서울법대죠. 백태웅 씨는 제 또래인데 그와 같이 남한사회주의자 노동자 동맹을 말합니다. 남한사회주의자 노동자 동맹. 그걸 줄여서 남한을 빼고 사노맹이라고 합니다. 이게 89년도에 결성돼서 산호맹이 자기네 기관지를 내게 되죠. 이때 이제 박기평 씨가 또 박노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산호맹이 이제 1988년도에 출범하는 게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씨는 87년도 6월 항쟁이 굉장히 셌을 때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그걸 이제 전두환 정부가 받아들여서 직선제 헌법, 지금 6구 헌법이 만들어지죠. 87체제를 만들어서 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노태우 정부가 5.18 문제를 계속 요구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해줍니다. 그럴 때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에서 낸 잡지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거기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혁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5.18을 다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해놓고 혁명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이 백태웅 씨는 그 후에 지금 하와이 대학 교수가 지금 아직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운동권하고 떠났는데 박기평 씨는 여기도 글을 쓰면서 점점 주목을 받죠. 그러다가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안기부에 체포돼가지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때 이제 확 웃고 나오는 사진이 유명했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가 최후 진술에서 내가 사형장에서 사라지더라도 더 많은 박노해가 나타나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해주기 바란다 라고 한 게 유명하죠. 그리고 한 7년 반 정도 옥살이를 하다가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옵니다. 이때 그는 지금 이제 5.18 운동 한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18 아닌 서울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도 노동 운동하거나 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연금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거부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신청 안 했어. 근데 박노해 씨도 이때 신청은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냈던 거는 이해찬 씨 등등. 예, 굉장히 그때 운동권들이 돈을 다 받아. 지금도 받고 있을 겁니다. 연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렇게 좀 좌파성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연금 받아먹고 사니까 과거를 팔아먹고 살죠. 2000년에 박노해는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나눔 문화라고 하는 단체를 설치해서 반전 운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프리덤 워를 했을 때 이라크로 가서 반대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반전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그가 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전을 열어갖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박근혜 정부 때네요. 맞죠? 하여간 보수 정권 때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시를 쓰다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합니다. 바로 12.3계엄을 보고 한 말이죠. 빛의 혁명. 어둠이 가장 길고 깊은 동짓날. 달과 태양 사이로 샛별이 뜨고 먼 데서 바람이 바뀌어 분다. 그래, 이제부터 빛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아직 얼어붙은 한겨울,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준동하지만 이미 봄은 마주 걸어오고 있다. 절정에 달한 악은 빛을 위해 물러난다. 우리가 우금치 동학군이다. 우리가 3.1만세 유관순이다. 우리가 광주의 시민군이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이자 미래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가장 앞서 새벽별로 빛난다. 우리는 나를 불살라 사랑으로 빛난다. 우리는 지금 빛의 혁명을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착할 선의 전이다. 우리는 빛의 연대다. 우리는 이미 봄의 희망이다. 이게 박노해 씨가 발표했던 계엄이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가 왜 유명해지는가 하면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책, 내란 종결자 이재명, 내란 종결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이 찾아보시면 서점에 있습니다. 쓴 사람은 김상우 씨하고 백종대 씨입니다. 김상우 씨는 대구 출신입니다. 영남대학교 경영과 나오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 그리고 영남대 경영학 박사를 하고 안동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안동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고요. 그럼 그가 백승대 씨랑 같이 있었는데, 백승대라고 하는 사람은 포천 출생으로서 광운대학교 경영과를 나오고 출판사인 매직하우스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책이 제목 자체가 내란 종결자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12.3 계엄을 제가 계속해서 누가 이걸 내란으로 몰았느냐 질문을 많이 했죠. 네, 이런 책이 백승대 씨가 사장으로 있는 매직하우스에서 내란 종결자 이재명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바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그때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바라면서 여의도에 나와가지고 막 응원봉 들고 젊은 여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죠. 탄핵, 윤석열 탄핵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집회 참가자의 70% 이상이 20, 30대 여성들이다. 이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이전의 촛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밝았다. 2030 여성들은 자신이 아끼는 아이돌을 응원하듯이 풍전등화 앞에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들이 흔드는 응원봉이 만드는 혁명의 과정을 이재명은 빛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재명이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했고, 그때쯤 박노해 시인이 빛의 혁명이라는 시를 썼고, 이거는 20, 30대 여성들이 여의도에 나와서 탄핵하면서 아이돌 쇼 할 때 가서 흔들던 그런 응원봉을 흔든 걸 촛불보다 더 낫다고 해서 빛의 혁명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이런 현상 이재명이 붙였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책을 쓴 사람이 나온 게 내란 종결자 이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책이 있습니다. 2024년 2월쯤에 이 박기평 씨, 박노해 씨가 자전적 수필을 내죠. 눈물꽃 소년, 자기가 어떻다는 걸 쭉 밝힙니다. 이러한 그가 아까 이제 빛의 혁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시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가 다시 돌아오면입니다. 이거는 계엄을 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반대가 시위가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쓴 것 같아요. 읊어드릴게요. 그가 다시 돌아오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득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 이거는 그 노상원 씨인가요? 전 정보부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뭐 수거란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광장과 거리엔 피의 강이 흐르고 사라진 가족과 친구를 찾는 언 비명이 하늘을 뒤덮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살림은 얼어붙고 경제는 파탄 나겠지. 우리는 갈수록 후진국으로 추락하겠지. 오가는 사람도 드문 스산한 밤거리엔 총소리, 군홧발 소리,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계엄군이 내 가방을 뒤지고 신상을 털겠지. 이 계엄군. 제가 계엄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81년이죠. 네. 제가 81학번 대학 들어갔을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엄은 12.3 계엄이 처음인데 가방 뒤지고 한 거는 계엄이 끝난 81년도, 2년도, 3년도, 85, 6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계엄군이 아니라 경찰이 뒤졌죠. 계엄군이 뒤진 거는 박정희 죽고 5.18 때 계엄이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되게 긴급조치이고 유신 때 계엄령이 있었나? 계엄령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계엄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남북이 충돌하고 전쟁이 돌아오겠지. 야, 박노해 시인, 아니 이북이 핵 만드는 거 갖고 이 사람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자유대가 상륙하고 미군이 연합하고 긴 내전과 숙청의 날들이 이어지겠지. 자유대가 왜 상륙해? 이러니까 이 반일파리들인 거야. 안 변합니다, 사람. 광복 80년 만에 이 땅은 다시 빛을 잃겠지. 우리가 식민지 된다는 얘기야, 일본에? 박노해 씨 자신 있어? 그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방송과 언론과 유튜브에선 검열된 이슈와 재미와 조작으로 눈과 귀를 가리며 관심을 돌리겠지. 이거는 이제 3S 방송이라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거를 주로 이제 TV에 많이 나가게 해서 국민 관심을 흩었다는 건데 지금은요. 지금 아까 빛의 혁명 했다는 전사 2030 여자들 그 친구들이 가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 스크린, 스포츠, 뭐 섹스라고 표현하지만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지금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요. 검열된 이슈와 재미와 조작으로 눈과 귀를 가리며 관심을 돌리겠지. 김건희의 국빈 행사와 일상을 띄워대며 패션과 미담의 화제거리로 도배되겠지. 참 뻥도 어지간히 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자유도, 민주도, 선거도, 의회도 삭제되겠지. 빛을 들고 나선 이들이 샅샅이 색출되고 단 몇 줄 올린 글로 검은 제복이 다시 찾아오겠지. 너 좌빨이지, 불순분자지, 완장을 찬 극우대의 광기 어린 폭력에 숨도 못 쉬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버젓이 권자의 도살인 채 내란을 지속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자들, 지금 빛으로 끌어내 처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뿌리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를 박노해 씨가 또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목할 거는 전남대의 철학과 교수로 있는 박구영 씨가 쓴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라는 책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부터 12.3 내란 사태, 탄핵 가결의 결정적 순간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철학적으로 포착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사유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과 이런 시가 있기 때문에 빛의 혁명을 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는 거 있고,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좌파 쪽입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대개 종북이죠. 그리고 반일이죠. 그리고 또 이런 세력들이 보게 되면은 뭐 동성애를 하는 세력들이 좀 있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죠. 대한민국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이 한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세력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정당이 이런 세력한테 쫓아가서 품에 쏙 들어갑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제 노총 쪽에도 지금 접근하고 있고, 민노총도. 이런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요, 왜 누구를 믿고 내란몰이를 했느냐, 이게 감 잡히시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석방되니까 바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저 세력들은 자기네가 정치화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대중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소년 근로자를 했다, 학교를 못 나왔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대중적으로 인기도 있으니까 내세워서 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재명을 아바타라 그랬죠. 이재명은 자기네가 조금 유리해지면 요 거리를 두고, 얼마 전까지만 뭐라 했죠? 자기가 중도 우파라 그랬지. 중도 우파라 그랬죠. 그리고 극힘당이 극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뛰어듭니다. 이게 이재명의 겉과 속입니다. 이제 와서 빛의 혁명에 그걸 하겠다고 같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계속 속아 넘어가실 겁니까? 좌파들의 정체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